시간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나눠줬던 문법 교재 시간 표현이 따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는 지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나랑 본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 표현 마무리하고 요 뒤에 우리 오늘 고정 문항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표현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발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 그걸 발화하는 시점이라고 해서 발화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치면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있겠지. 그 사건이 일어난 때를 사건시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어느 이 특정 시점에 어떤 발화자가 발화를 합니다. 그게 발화시입니다. 발화하는 시점이야. 자, 그러면 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발화시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발화시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거야. 맞죠? 요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요 때를 사건시라고 할 건데 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더 전인 경우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시가 발화시랑 일치해. 요 때를 우리는 언제라고 하느냐? 현재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화시 이후에 일어나 그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래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왜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선지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쓰고요. 사건시와 발화시를 기준으로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한다. 무슨 시점입니까? 무슨 시제야? 과거. 그 과거지. 사건시가 선행, 먼저 나왔다는 뜻이니까. 맞죠?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다. 야, 이 발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미래. 그렇지, 미래. 수학 문제야, 수학 문제. 알겠죠? 자, 발화시가 사건시에 후행한다. 이거 과거. 과거지. 이해되죠? 과거 하나를 얘기하는데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의 종류만 한 대여섯 가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섞어가지고 선지 안에다가 넣어놔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순간 잘못 읽는 순간 헷갈리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시간만 물어보는 문장이 있느냐? 잘 없습니다. 대체로 시간 안에 과거 표현이라든지 높임 표현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하나의 문장 만들어가지고 그걸 문제로 내면은 예를 들어서 선지가 5개 나와.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시간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건신이 뭐 발화신이 이런 거 가지고 장난하고 있으면 그 순간 딱 헷갈리면은 답이 안 보이는 거야. 답이 2개로 보인다든지 또는 답이 없이 보인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시 가지고 장난치는 요걸 좀 유의해야 됩니다. 알겠지? 잘 생각해야 돼. 기준은 발화시야, 발화시.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시제는 이미 우리 뭐 영어하면서 많이 배웠잖아. 그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입니다. 맞죠?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고요. 자, 이 시제 표현은요, 어떻게 주로 나타내느냐? 첫 번째는요, 선, 어말, 어미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요, 관용, 사용, 어미로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시간 부사어입니다. 우리말에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요 3개밖에 없습니다.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종류를 따지자면 시제를 나타내는 방식이야. 자, 어말, 어미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장의 맨 끝에 오는 이 단어의 끝부분에 붙는 어미를 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말, 어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동사나 형용사, 어미는 기본적으로 용언, 그러니까 동사와 형용사에만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리다가 있습니다. 자, 달리까지가 어감, 이 다 부분이 어미란 말이야. 어미는 어미인데 달리다 하고 나면 문장이 끝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어미를 우리는 종결 어미라고 해요. 문장을 종결 짓는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종결 어미가 바로 어말 어미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단어의 끝에 온다, 말의 끝에 온다라고 해서 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어말 어미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달리와 다, 어감과 어미 사이에 요 사이에 뭔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맞죠? 예를 들어서 달리시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데
높임 표현이 됩니다. 맞죠? 달리 얻다 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 과거 표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말 어미라고 해서요. 먼저 선자에 있어서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 선어말 어미는요. 높임 표현, 그 다음에 시간 표현 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다음 관형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예쁜 꽃이 있다. 라고 하면 얘가 이 꽃을 꾸며주는 형태로서 관형어로 쓰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관형어는 아니고 관형절이죠. 관형절인데 어찌됐건 간에 자, 이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어서 원래 예쁘다의 예쁘잖아, 그치? 예쁘에다가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채로 관형어로서 역할을 하면서 꽃이라고 하는 체온을 꾸며주는 이제 일을 하게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형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 관형사형 어미는요, 용원 뒤에 당연히 붙겠지. 용원 뒤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는 전부 다 시간을 나타냅니다. 주로 이제 은는, 을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네 가지가 전부 이제 시제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요 선어말 어미부터 보자면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세 개입니다. 앗, 엇, 그리고 앗엇과 어섯, 그리고 더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가다에 앗 또는 엇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같다가 됩니다. 가았다니까, 맞지? 가았다에서 이제 동문 탈락해서 같다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앗엇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데? 갔었다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같다랑 갔었다랑 의미가 달라요. 같다와 갔었다는요, 과거 상황과의 단절이 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갔다는 뭐냐면요, 이 대상이 간 거야. 다시 왔어, 안 왔어? 안 왔습니다. 그게 간 겁니다. 갔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부터 어디로 갔어? 그러면 그 간 행위가 지속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갔답니다. 그러면 갔었다는 뭔데? 간 행위는 과거에 했고 그 간 행위가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그 간 상태로 지속 안 돼 있고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딴 데 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갔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속이 됐냐 안 됐냐, 단절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앗과 앗섯을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더는 경험을 회상할 때 씁니다. 야, 누가 어디 저기 가더라, 이런 식으로. 맞죠? 자, 그래서 경험을 회상할 때 주로 이제 선어문어미 더를 씁니다. 더 뒤에 나 말고 다른 거 보통 뭐가 나만 더라 말고 생각나는 게 아니었어. 갔더라 말고 가던데 더군 뭐였더군. 자던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자더에다가 니은대가 니은대. 붙여거나 맞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약간 사극식의 말투로 뭐 누가 가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사극 같은 말투로 맞지? 뭐 그런 식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더가 이 더는 진짜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이 더는요 그 저기 중세 시대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도 썼어요. 그 전에도 아마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는 굉장히 오래된 애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썼어요. 자,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 별표. 자, 이 시제 표현에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왜 그러냐면 선어말 어미 여기에 적혀있는 거 보면서 앗, 엇 쓰여있는데 이게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걸 고등학교 1학년 중에. 맞지? 이건 그냥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그리고 어떤 용언, 그러니까 어떤 동사나 형용사에 쌍시옷이 붙어 있으면 대체로 얘는 과거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랑 아마 다 할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주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게 하는 건 관형사형 어미예요. 자, 과거 시제에서는 동사일 때 니은을 붙이고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는 뭘 붙입니까? 던을 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법에서는 특히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그냥 한 세트라고 보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딱 3개 있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는 형용사, 세 번째는 서술격 조사, 뭐뭐이다. 이렇게 3개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찌 어찌 하다, 어떠 어떠 하다,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세 개가 우리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거기에 니은이 붙어 있는데 동사야. 그러면 걔는 무슨 시제라고? 과거 시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던이 붙어 있으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이 던이요 동사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만 붙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용사에 니은이 붙으면은 이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됩니다. 그래서 붙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관형사용 어미는 동사일 때랑 형용사일 때 똑같은 어미 니은이지만 시제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죠? 동사랑 형용사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 니은다, 는다 붙여봐야 된다고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달리다 예쁘다 이렇게 쓰면 달린다는 말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예쁜다는 말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니은 붙일 수 없는 것 또는 는 먹다가 있으면 먹는다 되죠? 먹다 동사입니다. 는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는 니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는 니은이 들어갈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다르다 형용사입니다. 왜? 다른다 말 안 되거든.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일 때 니은이고요. 과거 표현이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는 던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입은 바지 어리던 동생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 다음 시간 부사 어제 옛날 아까.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요 관형 사용어입니다. 자, 다음 현재 시대입니다. 자, 현재 시제에서 선호할 어미는요 동사일 때 는 니은을 붙이고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는 없습니다.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기본형을 그대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쁘다라고 말하면 예쁘다야. 아까 얘기했잖아. 는 니은 못 붙인다고. 맞지? 네. 자, 그러니까 형용사는 예쁜다 말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예쁘다가 그냥 지금 예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꽃이 예쁘다라고 하면은 저 꽃은 그냥 지금 예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는 기본형을 그대로 쓰고요. 동사일 때는 는 니은을 붙입니다. 나는 오솔길을 걷는다 이런 식으로 달린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관형사용 의미 여기도 별표. 동사일 때는 는을 쓰고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는 뭘 쓰냐? 니은을 씁니다. 준아야,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남은 품사는 뭘까요? 아니야, 그렇지. 형용사라고요? 잠깐만, 아니, 미안합니다. 다시 품사를 내가 물어봤구나. 시제.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이라고 했으면 이 남은의 시제가 뭡니까? 현재? 자, 우리가 얘 문장을 보고요. 그냥 이제 문득 생각해보면 이제 운동장에 지금 남아있는 애들 보고 남은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현재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형사용 어미가 니은이 붙어 있을 때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일 때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니은이 붙어 있을 때 동사면 뭐야? 과거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기본형이 뭡니까? 남다야 나왔다. 맞지? 기본형 떠올리고요. 여기 사이에 뭐 넣어보는 거야? 는 넣어보는 거야. 남는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지. 자, 그러면 남다는 품사가 뭡니까? 그렇지, 동사가 됩니다. 자, 동사일 때 니은은 무슨 시제라고요? 과거 시제.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은 과거 시제입니다. 얘 현재 시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미래 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남을 애들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문득 생각해보면 운동장에 남은 애들은 저기 남아있는 애들이니까 현재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아까 나왔던 예문에서도 그가 입은 바지라고 돼 있잖아. 그치? 내 눈앞에 입고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입는 행위는 언제 했어? 집에서 했겠지. 내 눈앞에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무엇 동사에 니은이 붙어 있을 때 이게 과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는 이런 애들이 붙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를 내가 먼저 판단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봐야 됩니다. 그럼 아까 예쁜 꽃이 피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예쁜은 시제가 뭐가 되겠어? 현재가 되겠지. 예쁘다는 형용사잖아. 그럼 얘 과거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예뻤던 아니지. 예쁘던 그렇지, 예쁘던이 되지. 예뻤던 지금 안 예쁜 거야. 예뻤었던? 자, 예쁘던이 됩니다. 예쁘던. 알겠죠? 예뻤던? 두 개가 되나? 자, 다음. 자, 그래서 여기 뛰는 모습을 보니 뛰는 모습. 자, 그래서 뛰는이라고 돼 있다, 그렇죠? 뛰다는 네. 동사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는이 붙어 있는 형태. 자, 그다음에 맑은 하늘, 막다는 뭐야? 형용사잖아, 맞죠? 눈이 막는다 말 안 되잖아, 맞죠? 눈이 막다. 맑은 하늘을 보니 은은 형용사일 때는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미래 시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요 주로 get을 많이 씁니다. 뭐뭐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뭐뭐으리도 많이 씁니다. 그다음 내일부터 공부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뭐뭐하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쓴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한 1300년 전에도 썼던 흔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우리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관용 사용어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을이을, 그렇죠? 남을 아이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간 부사하고 시간 나타내는 애들. 자, 그래서 미래 시제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렇게 막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사실 딱 보면 아, 그냥 다 미래라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나중에 이 미래형 선어말 어미인 get이 되게 다양한 쓰임새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쓰임새들의 종류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뭐뭐 리을 것도 있습니다. 리을 것,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시제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자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이잖아, 그치? 이거는 문법이고 우리 말은 꼭 이 규칙대로 쓰이진 않거든. 왜냐면 규칙이 먼저 생기고 말이 생긴 게 아니고 말을 쓰다 보니까 규칙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분명히 썼어. 그런데 시제가 과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장의 해석을 통해서 봐야지. 자, 봅시다. 나는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며. 맞지? 그럼 과거에 닮았고 지금 안 닮았어? 그건 아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건 닮는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닮았었다는 무슨 말인데? 지금 안 닮았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황이 지속이 끊긴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그거 언니 건데 너 이제 언니한테 혼났다. 너 일단 나한테 죽었다. 이렇게 썼다, 그쵸? 자, 너 좀 이따 나한테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사실은 벌써 죽었다는 거야? 아닙니다. 좀 이따 나한테 죽을 거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요 이 at것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나한테 죽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 죽는 건 나중에 죽을 거야. 미래에 죽을 거야. 그래서 시제 자체는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돼요? 그런데 과거형 선어말 어미 at것을 쓴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죽일 거라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선어말 어미 get입니다. 자, get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추측, 의지,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자, 서울에는 비가 많이 왔겠다 라고 하면 뭐야? 추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왔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는 꼭 축구 선수가 되겠다 라고 하면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추측 의지, 그 다음에 가능성. 야, 그 정도는 나도 답 없겠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은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can. 할 수 있냐 없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그 정도는 3살배기 어린애도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가능성에 해당합니다.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can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의미로 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도 또 특별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현재 시제는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거 그냥 당연한 이야기야. 마치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로 알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인 진리로 알고 있는 것은요, 현재형으로 씁니다. 지구는 돈다 이런 거 맞죠? 자,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야, 맞지? 지금 내 눈앞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아니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른다라고 하면서 현재형으로 쓰여 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현재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나는 내일 제주도에 간다. 이거 시제 뭡니까? 내일이라며. 맞지? 근데 뭐라고 돼 있어?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뭔데? 확신 가지고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까 과거랑 똑같아요. 자, 그다음 동작상입니다. 자, 그래서 동작상은 크게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뉩니다.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뉘고요. 요거는 아까 그 시제랑 비슷한데 그냥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발화시가 있습니다. 자, 이 발화하는 시점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발화하는 시점에 사건이 일어나서 발화하는 시점에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사건이 완료됐어. 완료 표현입니다. 어떤 사건이 전에 일어났어. 쭉 시간이 흘러가는데 말하는 지금까지도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어? 진행되고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진행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 방법을 좀 알고 있으면 바랍니다. 자, 진행상 뭐뭐 하고 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그 영어식의 진행형 표현에서 뭐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진행상이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 뭐뭐 해가다. 요거 진행상입니다. 물감이 말라간다. 원래는 뭐야? 말라가다야, 말라가다. 맞지? 자, 그러니까 여기 니은까지 붙으면서 뭐가 된 겁니까? 이 니은은 뭔데? 현재의 의미지. 네. 자, 그리고 관형사용어이 아니죠, 이거는. 예? 는 니은이지, 는 니은 선어 말함이. 가다에 간다잖아. 맞네. 가다에 간다야. 는이 가다에 간다가 된 거야. 오케이, 맞죠? 오케이. 그래서 는 니은이 붙은 겁니다. 현재형 선어 말함이가 붙어서요.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감이 말라간다라고 하면 알겠지? 그래서 뭐뭐 해가다. 진행상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이 예를 들어서 연결돼. 그래서 이 중간에 연결 어미로 뭐뭐 하면서가 쓰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 그러니까 동시에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다 라고 하면 밥 먹는 행위 끝났어? 안 끝났어. 밥 먹는 행위 계속 지속이고요. 핸드폰 행위 보는 거 계속 지속이야. 그래서 겹쳐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면서입니다. 면서. 진행상. 자, 다음 완료상은 뭐뭐 하고 있다를 표현하죠. 자, 뭐뭐 해 있다라고 해서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왠지 진행형 같은데 아닙니다. 뭐뭐 해 있다, 뭐뭐 아어 있다 이런 애들 전부 완료 표현입니다. 알겠죠? 나팔꽃이 피어 있다라고 하면 뭐야? 완료 표현입니다. 알겠죠? 피는 행위는 언제 했어? 전에 끝났어. 지금 핀 상태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팔꽃이 피어 있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해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많이 헷갈립니다. 지금 내 눈앞에 꽃이 피어 있으니까 이거 진행형 아니야? 아니야.
알겠지? 빈 거는? 빈 거는 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나팔꽃이 뭐뭐 피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별표 친 거는 뭐냐면 아까 위에도 그렇지만 내가 별표 친 건 전부 뭐냐면 해당 시제에 이 표현이 있다는 걸 그냥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별표 친 거 외워야 돼. 나머지는 사실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는데 얘네들은 외워놔야지 내가 좀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팔꽃이 피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해버리다. 해버리다는 야 이미 뭐뭐 해버렸다라고 하는 게 벌써 앞에 끝났다라는 게 뭔가 좀 전제되어 있습니다. 뭔가 느낌상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맞지? 밥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밥 남아있는 거 있어 없어? 없다는 거잖아. 맞지? 내가 다 먹어치웠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모두 해버렸다라고 하는 건 남아있는 숙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료 표현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 해봤다라고 하면은 동작이 끊긴 적이 없어. 맞죠? 근데 밥을 먹고서 핸드폰 해봤다라고 하면 밥 먹는 얘기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밥을 먹고서 핸드폰을 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뭐뭐 하고서는 앞에 하던 행위가 끝난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데요. 자, 잘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요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 남자는 빨간 바지를 입고 있다. 바지를 완료의 진행이야. 빨간 바지 진행 입은 행위는 언제 했는데? 과거 지금 내 눈앞에서 입고 있어. 네. 아닌데 입었던 거는 과거 입어놨는데 입은 상태로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아니야? 있을 수도 있다. 빨간 바지를 그럼 나 입고 있는 도중에 들어가서 보였어. 그랬는데 맞습니다. 진짜 맞아. 맞는데 왜 이렇게 제가 얘기 변태같이 맞습니다. 세상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빨간 바지를 입고 있다는요. 중의적 표현입니다. 아, 이해돼요? 빨간 내 눈앞에서 입은 상태로 있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걔는 그러면 완료야 진행이야? 이미 끝난 거니까 완료지. 네. 입은 상태로 내 눈앞에 있는 거야. 근데 초록색 옷 입고 있네? 라고 얘기하잖아. 네. 이거 완료입니다. 맞지? 아. 근데 실제로 입고 있어. 그거 보면서 지금 옷을 입고 있네라고 하면 뭐야? 빨간 바지를 입고 있네라고 하면 뭐야? 진행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가 어떨 때는 중의적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알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 절대 시제랑 상대 시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대체로 우리말의 서술어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맨 뒤에 있죠. 자, 이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서술격 조사를 제외하고서는 기본적으로 용언이 서술어가 되잖아. 맞죠? 네. 그러면 용언에 어간 뒤에 대체로 이제 문장이 끝나려면 뭐가 붙어 있겠어? 당연히 뭐 종결어미가 붙어 있겠지. 맞죠? 자, 그러면 종결어미 앞에 있는 이 선어말 어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선어말 어미에서 뭐가 드러나? 시제가 드러날 거 아니야. 자, 문장의 맨 끝에 서술어가 있고요. 이 서술어의 선어말 어미로서 시제가 드러나 있어. 이 시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절대 시제라고 합니다. 얘가 왜 절대 시제냐면요, 얘가 절대적이거든. 얘가 그냥 전체 시간을 관장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 우리 문장의 서술어가 주인공입니다. 주어가 주인공 아니야. 실제로 주어가 주인공이 맞는데 한자로 따지면 우리가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자보다면 주어보다 서술어가 한 100만 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술어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자, 서술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 문장의 서술어는 당연히 한 개입니다. 알겠죠? 뭐 물론 이어진 문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어진 문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니까. 맞죠? 하나의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이 서술어는 당연히 한 개일 거고, 이 서술어에 그러면 선어만 나오면 당연히 한 개 붙어 있겠지. 맞죠? 미래이자 과거 이런 건 없어.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 현재면 현재야. 이게 절대 시제입니다.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과거야. 근데 얘가 호문장이 아니고 아는 문장이네. 그럼 아는 문장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원래 서술어의 어떤 역할을 하던 애가 있겠지. 걔가 이제 어떤 어미가 붙어가지고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명사절이 됐거나, 그 다음에 관형절이 됐거나, 부사절이 됐거나 됐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이 아는 문장의 서술어에는 반드시 과거만 와야 될까요?
아는 문장. 아는 문제 있었습니다. 안지 문장, 아는 문장. 아니 뭐 현재도 와도 되고 미래도 와도 되고. 내일이 모르겠어. 있었다. 자 봅시다. 나는 어제 다음 날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다. 절대 시제 뭡니까? 절대 시제 뭐야? 이 문장 전체 시제. 그러니까 잘 봐봐. 나는 어제 다음 날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다며. 고르고 있었던 행위는 언제 했어? 어제 했어. 절대 시제 뭡니까? 과거입니다. 이거는 무슨 어미인데? 미래형 어미야. 미래형 관용사용 어미야. 입을, 을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절대 시제, 얘는 상대. 상대 시제 맞아. 맞아, 상대 시제 맞아. 절대 시제 맞아. 네. 상대 시제라고 합니다. 절대 시제와 통일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옷을 입는 거는 언제 일어나는 행위야? 그러면 행위 언제 일어나? 다음 날 했겠죠. 오늘이지. 아 이게 오늘이구나. 어제 다음 날 입을 옷을 골랐다며. 네, 맞지? 이거 인용절에서 어제 못 봐서. 인용절에 장난 많이 칩니다, 맞죠? 인용절 아는 분들은 장난 많이 치죠. 자, 그래서 나는 어제 다음 날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고르는 행위는 과거야, 맞지? 네.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 봤더니 그 과거 상황에서는 미래 입을 옷을 고르는 거야. 미래가 지금이고. 그렇지. 네. 이 옷을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입고 있는 거지. 맞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절대 시제, 얘가 상대 시제, 얘네 둘은 100% 동일될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문장 전체 시제는 뭔데? 과거, 절대 시제.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문제 있는데요. 선생님 답지까지 같이 달아놨으니까 이미 풀어봤던 학생 있을 텐데 몇 개 지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풀어보세요. 그렇죠? 풀어보면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줍시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문법 요소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2022학년도 개정 국어 교육 과정에서 사실은 1학기 때 끝냈어야 될 내용입니다. 네. 다른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들은 지금 여기까지 공부가 다 되어 있는 상태. 알겠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그 2학기 국어 공부를 해봅시다. 알겠죠? 지금 4주년? 6주 시험도 많이 나오는데 뭐가? 시험 너네 다음 주에 계약인가? 마지막 네 추석 전에 시험 좀 그게 좋은 것이. 이전에 지나게 하고 나서 치는 거. 시험 기간 한 달씩 차이가 추석 2년 새로 오는 거랑 마찬가지. 야, 이번에 연휴가 뭐 며칠이더라? 10일? 9일? 9일인가 10일인 거죠. 아, 근데 만약 월수만 또 없다는 게 한 점. 나 직장을 안 그만뒀어야 되는데. 아. 근데 직장이었으면 주말 출근 안 했을 거 아니야, 빨간 날에. 우리하고 빨간 날 다 하잖아. 그래도 조금 이 하루에 하는 시간이 좀 적지 않나요? 수업? 네. 나 평일에? 네. 그럼 적지. 그래도 저쪽으로 돈도 훨씬 많이 벌어요, 사실. 훨씬 많이 버는데 그냥 부러운 거지. 원래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부러워하는 거야. 그때는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러웠다면 지금은 많이 버는 사람 부러운 거야. 어쩔 수 없죠. 자, 109, 200페이지 봅시다. 요게 조금 사실은 흐름이 여러분들 좀 머릿속으로 좀 들어있어야 되는데 조금 필기할 공간이 좀 좁긴 하지만 207페이지 먼저 봅시다. 여기 힙풀이 여기 사이에 비는 게 있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글씨로 필기부터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일단은 향가라고 하는 문학의 형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이전의 문학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고대가요. 고대가요 몇 개 없어. 한 뭐 대여섯 개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이제 불렸던 게 한시가 있습니다. 한시는 뭐냐면
한문으로 쓴 시야. 근데 그냥 한자만 썼다고 해서 한시가 안 됩니다. 한시는 그 한문의 문법으로 써야 돼요. 그 중국 문법 우리랑 어순 다른 거 알고 있죠? 중국 서술어가 먼저 오잖아요, 영어처럼. 맞죠? 자, 그래서 그 문법에 맞춰서 쓴 시들을 한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신라시대 때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가 뭐냐면요, 한자를 우리말 어순대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라시대 때 이 한문이랑 우리말이랑 문법이 너무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말 문법에 맞는 글자를 좀 만들고 싶은데 새로 만들기에는 아이디어가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빌려옵니다. 한자를 빌려오는데 한자에는 뜻과 의미 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한자를 가져와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요. 거기에 플러스 뭘 하냐면요, 중국어에 뭐가 없냐면 조사, 어미 같은 형식 형태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말과 비슷한 종류의 어족을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인데, 일본어에는 이제 주로 그런 게 있죠. 무엇 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제 뭐 무슨 노라고 하잖아, 그치?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사입니다. 맞죠? 그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빨리 배우는 건데, 이런 조사나 어미 역할을 하는 애들을 이제 한자를 끝만 가져옵니다. 얘는 앞으로 조사다 이렇게. 자,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얘네는 한자의 끝만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문법적으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뭐 글들이 이렇게 쫙 쓰여 있으면은 어떤 한자는 뜻을 가져왔을 거고 어떤 한자는 음을 가져왔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그게 신라시대면 못해도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이야. 그럼 우리가 알겠니?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쓰여진 한자들 중에서요, 가끔씩 다는 아니지만 얘는 100% 조사야 라고 하는 애가 있고, 얘는 무조건 뜻이야 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상으로도 좀 살짝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가 같은 경우에는 뜻으로 읽느냐 음으로 읽느냐, 무슨 한자를 뜻으로 같이 쓸 거냐 무슨 한자를 음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해석의 여지가요, 뭐 주제가 달라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냥 표현이 디테일하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본들이 좀 존재하는데, 제막 메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좀 엄청 완전 막 다른 해석본이나 이런 건 잘 없어요. 명확해요. 하여튼 이제 향가라고 하는 게 그런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로 쓰인 노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향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향가의 형식은요, 크게 4부체, 8부체, 10부체 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줄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줄수. 그냥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따졌을 때 1행, 2행, 3행, 4행 이런 식으로. 그래서 4줄짜리를 4부체, 8줄짜리를 8부체, 10줄짜리를 10부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 10부체 향가가 향가의 형태 중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10부체 향가의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 서, 결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단 구성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배웠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교과서에 있었어 혹시? 그건 아니고 쌤이 학교에서 그냥 해줬어? 아시거든요. 해줬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기서결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상단 구성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마지막 결사에서 낙구의 첫 어절은 보통 감탄사로만 있습니다. 아으 이런 것들 적으세요. 자, 그래서 위에 보면 미타 차례서 만날라 라고 돼 있죠. 요 마지막 두 줄이 결사거든.
이 결사의 낙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 낙구의 첫 어절 이 아 위타찰에서 만날 나라고 얘기하면서 요 감탄사의 표현을 통해서요 시상이 전환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가 형상화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신라시대 때 그러니까 향가는 기본적으로 향찰이라는 문자가 있을 때만 쓰였겠지. 그렇죠? 이 향찰은 잠깐 쓰이고 사라져요. 그럼 몇백 년 볼까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신라시대 때 향찰이 좀 쓰이다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 뒤로는 또 계속 그냥 한문 써요. 한문 쓰다가 이제 고려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려시대 때는 주로 노래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글 쓴 글들도 있을 텐데 남아있는 게 거의 없겠지. 민중들이 썼던 것들은 뭐 애초에 쓴 글이 아예 양도 많이 없을 거고 왜냐면 글자 모르는 사람이 뭐 전국의 80%일 텐데 맞잖아.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요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요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고려가요 또는 고려소교라고 부르는데 그런 노래들은 대체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조선 초기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되잖아. 맞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까지도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 불리던 아주 히트곡들만 남아가지고 걔네들이 적혀있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고려가요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라시대 때 요 향가를 주로 이제 향유를 했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소비층 그 사람들이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고려가요를 소비했고요. 여기에서 또 넘어가는 게 조선시대 때 주로 어떤 문학을 많이 소비했습니까? 시조를 많이 소비했죠. 시조 여러분들 몇 줄짜리인지 압니까? 원래? 이거 몰라요?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리 만추상 그런지게 엎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늙어서 이방원 뭐뭐뭐 하리라 하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건 몇 문장이야? 네 문장. 세 문장이나 네 문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장이라고 합니다. 3장. 아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형한 일편 난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세 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 줄이 어디에서 우리가 문학의 흐름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느냐? 이 십부체 향가의 기서결의 구조가 조선으로 넘어 그 이제 계속 우리 층에서 이 우리 민족에게 향유가 되면서 이제 조선 시대 때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는 세 줄의 형태로 발전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기서결의 상당 구성이요. 조선시대 때 불리는 시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리는 시기만 따져도 이 십부체 양가랑 조선시대 때 불리는 시조는요 못해도 800년에서 1000년 차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우리 민족의 DNA라는 거야. 네. 그렇죠? 노래로 따지면 1절, 2절, 3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 생사기름부터 어찌 갑니까?까지 기입니다. 어느 가을부터 모르움저까지가 서입니다. 아부터 기다리겠노라까지가 바로 뭔데? 결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 막매가 뜻부터 한번 보자면요 이게 지금 글자 잘 안 보이지만 조그맣게 적어주세요. 쟤는 길이다. 제사 지내는 거. 망 이게 한자로 따지면 우리 망할 망자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죽다고 많이 씁니다. 네. 남매 자매할 때 누이 가는 노래. 자 그래서 누이의 죽음을 기리는 노래다 라고 해서 제망매가라고 합니다. 알겠죠? 제망매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 월명사 여기도 표시해주세요. 이 사람 직업이 승려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기리긴 기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리느냐?
불교적 방식으로 기리면서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노래가 바로 제망매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생사의 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 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요 있는데 삶과 죽음의 길은 요 있다라고 하는 이 요가 바로 어디냐면 이승입니다. 내 누이는 어디로 떠났어 지금? 저승으로 떠났어. 맞죠? 자, 삶과 죽음의 길이 저승에 있겠어 이승에 있겠어? 당연히 이승에 있겠지. 맞죠?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의 길이 이승에 있기 때문에 살면서 뭘 하느냐? 먹거리다. 머뭇거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 생사길은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이게 실제로 협차로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압니까? 첫 번째, 날 생자, 땅, 죽을 사자. 그리고 길은, 길로자. 그리고 은은 뭐야? 조사. 그냥 숨을 은자인가 하여튼 뭐 해가지고 그냥 뜻은 필요 없고 은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로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의 어순대로 이렇게 쓴 거야. 한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향찰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제망매가야. 사실 간 건 누가 간 거야? 누이가 간 거야. 근데 여기는 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는 아주 옛날 과거에는 그 나나 너를 뜻하는 말을 전부 나오자를 썼습니다. 나오자를 썼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나는 사실은 누구냐? 너입니다. 죽은 누이를 뜻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갔답니다. 자, 여기에 표시 못다 이르고의 표시 화살표 했어요. 간다는 말도 이르지 못하고 갔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예상했다 못했다? 못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갑니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버릴 수 있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정서가 많이 드러나죠. 자, 다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진 잎처럼. 자, 잘 보세요. 가을은요 원래 바람이 부는 계절이야. 맞지? 원래 바람이 부는 계절이고요. 바람이 불면 뭐가 떨어져? 나뭇잎이 낙엽이 당연히 떨어지는 계절이야. 그런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뭐야? 이른 바람이랍니다. 일찍 찾아온 바람이야. 일찍 찾아온 바람에 어째저째 떨어지는 잎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잎처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잎이 그러면 누구야? 누이. 그러니까 누이의 죽음이 갑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어땠다? 굉장히 이른 나이의 죽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갑자기 죽는 걸 요절이라고 합니다. 요절. 맞죠? 자, 그래서 일찍 찾아온 바람에 어찌저찌 이에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의 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가지라고 하는 건 같은 부분 밑에서 나고, 그러니까 똑같은 가지에서 피어났는데 우리는 왜 가는 곳을 모르느냐? 너는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굉장히 허망한 감정이 느껴지죠. 허망함 또는 무상감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 인생이 참 무상하다. 우리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랐는데 너 어찌 가는 곳은 모르냐? 너 가는 곳은 모르는구나.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감탄사
맞죠? 자, 여기 앞에까지는 뭐냐면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어린 누이의 죽음을 지금 마치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유해서 이미지로 그려냈어. 맞지?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사실 대부분 다 배워요. 대부분 다 배우는데 왜 배우냐면 그만큼 이 문학적 완성도가 뛰어나기 때문이야. 사실은 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누이를 이제 가을에 일찍 찾아온 바람에 떨어진 잎처럼 세상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게 참 표현이 굉장히 세련된 표현이잖아. 맞죠? 현대적으로 읽어도. 맞죠? 자, 그래서 문학성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자, 어찌됐건 여기까지는 이제 이 시각적 이미지가 주로 지배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뭐야? 미타찰에서 만날 나라고 하면서 시상이 전환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나는데 이 미타찰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요. 극락세계입니다. 승려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계관은 불교적 세계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내가 이 열심히 공부하고 도를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면 나중에 죽고 나서 극락세계에 가게 된다고 믿었어요. 자, 그래서 극락세계는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깨달음을 얻어야 돼.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 나인데 이 나는 그러면 누이야 나야? 안 하잖아. 아니다. 에서 만날 누이. 이거는 나야 나. 차에서 만날. 자, 그래서 미타찰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돌을 닦아서 그때를 기다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돌을 닦아야지 어디로 갈 수 있는데 미타찰에 갈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누이는 세상을 떠났어. 다시 볼 수 있어 없어? 아니 있어. 미차철. 네, 그렇지. 자, 미타찰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불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흔히 윤회사상이라는 말도 이야기를 합니다.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죽고 나면 우리 세상이 없어져? 안 없어져. 죽고 나면 또 그렇지 다른 걸로 태어나고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계속 돌고 돌면서 이 세상을 또 도는 거야. 맞죠? 자, 그런 것들이 윤회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극락세계 가면은 우리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불교적 세계관이 좀 담겨 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내가 열심히 착하게만 살면 돼. 나 그냥 막 살지만 않으면 돼. 내가 타락하지만 않으면 돼. 그럼 어디로 갈 거니까? 미타찰로 갈 거니까 나는 그때 동안 돌을 닦아 놓겠어. 현생 열심히 살겠다 이 말이겠지. 현생 열심히 사는데 무엇으로서? 승려로서 현생을 열심히 살겠다 라고 하면서 이 누이를 잃은 슬픔을요 종교적으로 극복 또는 뭐 승화 정도로 볼 수 있겠지. 이것도 표시해 줍시다. 미타찰에서 만날 나 해서 윤회사상. 자, 그 다음에 옆에 특징에 비유, 상징과 같은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작품의 서정성을 높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주로 많이 배우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서정성이라고 하는 게 뭔데? 정서가 짙게 드러나는. 자, 서정적, 추모적 위에 성격에 애상적이라고 했는데 애상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임. 그냥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슬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걸 애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정적이면서 추모적이면서 애상적이면서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밑에는 이제 썰입니다. 썰.
아마 삼국유사에 쓰여 있겠죠. 봅시다. 자, 신라시대의 고승이 월명사가 죽은 후리를 추모하는 제사를 지낼 때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신기하게도 저승길에 가는 여비로 쓰라고 반 속에 넣어두었던 종이돈이 극락세계에 있다고 알려진 서쪽으로 날아갔다 라고 하는 이제 뭐 삼국유사에 담겨있는 뭐 옛날 이야기 같은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썰이 있다 라고까지 일단 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서경별곡이랑 진달의 목숨도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볼게요.